자, 1학년 5반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좀 여는 식으로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물들이 어떻게 다양한지, 그리고 어떻게 다양한데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다양한지를 한번 살펴봤었어요. 보면은 우리는 이제 생물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맨 먼저 열대우림이라는 아주 덥고 습한 기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극지방, 춥죠. 자, 그 다음에 사바나, 건기와 우기가 번갈아 나타난다. 아이고, 건기랑 엔드를 왜 이렇게 썼지? 우기를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고 건기 기간에 매우 건조하다. 결국 사바나는 어떤 게 포인트가 됐었냐면 우기 때 물을 최대한 많이 동물이나 식물이나 많이 저장해 놔야 되는 그런 기후에 적응한 이제 동식물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막의 경우에는 고온 건조죠. 고온 건조, 매우 건조. 건조에 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막은. 그 다음에 바다는 이제 소금물 천지죠. 소금물 천지. 그래서 이런 다른 기후에 있는, 사실상 바다는 조금 특별한 생태계이긴 하죠. 육지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바다까지 해서, 자, 그래서 열대우림, 그 다음에 사바나, 사막, 극지방 이런 생태계들 봤었습니다. 바다 생태계라고 부르진 않고 보통은 이제 해양 생태계라는 말을 더 선호하죠, 사람들은. 자, 그래서 이렇게 생물과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체계를 우리는 생태계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야, 얘들아. 우리는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환경에 적응한 생물, 환경에 생물이 적응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들리냐면,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들리냐면, 환경이 생물에게 일방적으로 작용을 한 것처럼 느껴져. 그죠? 근데 생물도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지?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우리가 어제 이 예시들은 진짜 많이 다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막여우가 귀가 커. 이거는 환경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친 거죠? 사막여우들이 맨 처음부터 귀가 컸을까? 아니야. 사막여우들도 그냥 일반 여우들처럼 귀가 작은 여우도 있고 귀가 큰 여우도 있고 귀가 매우 조그만 여우도 있고 다양한 여우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더운 기후에서 살다 보니 귀가 큰 친구들만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자기의 씨를 뿌린 거죠. 그러니까 그 기후에 적응한 사막여우, 귀가 큰 여우들만 이제 적응해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친구들만 교배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었던 거죠. 자손을 낳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귀가 점점점 커진 거겠죠. 이러면 이제 환경이, 더운 기후라는 환경이 이제 사막여우의 귀가 큰 이런 생물에 영향을 끼친 거죠. 근데 생물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생물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적절한 예시인지는 모르겠는데 열대우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열대우림은 원래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오죠. 그리고 기후가 온난해요. 따뜻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냐면 토양이 매우 토양이 가난해요. 토양이 가난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토양이 영양분이 없어요. 이런 환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가 오니까 영양분이 다 쓸려가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나무들이 많아서
낙엽이 많이 떨어지죠.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영양분을 제공할 수 있다면 낙엽이 썩으면 그게 영양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양분을 제공할 수 있다면 환경도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예시들은 생물이 토양에게 영향을 끼친 거죠.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끼친 거죠. 즉 상호작용이라는 거죠. 서로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생물인 인간이 가장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정말 파괴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례죠. 사람이 화석연료를 태워서 화석연료라는 것을 태워서 결국 기후를 전체적으로 온난하게 만들었죠. 온난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온난하게만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사람이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어떤 추가적인 일들이 벌어졌냐면 온난해진 지역들이 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때문에 대기층이 두꺼워졌으니까, 대기층에 열이 많아졌으니까 기후가 온난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냐면 빙하가 녹죠. 지금 어떤 생태계가 위협받았죠? 극지방 생태계가 위협받았죠. 극지방 생태계의 위협죠. 위협. 그죠? 근데 빙하가 녹으면 어떻게 되죠? 빙하가 녹으면 해수의 농도가 어떻게 되죠? 낮아지죠. 해수의 농도라는 거, 너무 어려운 말 썼다. 그죠? 바닷물이죠. 바닷물로 바꾸겠습니다. 바닷물의 농도, 즉 속은 덜 짜진다고. 소금물에 그냥 일반 물인 빙하가 녹아서 농도가 낮아지는 거죠. 농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죠? 해양 대순환이 어느 순간 멈출 수 있겠죠. 이건 나중에 얘기입니다. 해양 대순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심하면 멈출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생물이 멸종되는 거죠. 일단 해양 대순환이 멈추면 바닷물에 사는 것들이 다 죽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해양이 순환을 하면서 어떻게 돼? 해양이 순환을 하면서 물고기들이 먹을 먹이를 이렇게 고위도, 즉 극지방에서 아랫지방으로 내려주고, 그 다음에 아랫지방에 있는 열을 또 고위도, 그러니까 극지방으로 이렇게 퍼주고 하는 대순환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해양 대순환이 멈추게 되면 일단 물고기들이 죽기 시작하겠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물고기들이 죽으면 우리는 그냥 채식하면 되지, 그죠? 근데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해양 대순환이 멈추면 기후가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태풍이 매우 잦아지겠죠. 그러면서 결국 사람에게 다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얘들아, 과학을 배우는 것의 중요성은 뭐냐면, 사실 생태계에는 생물과 환경이 상호작용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체계이다. 이런 거 배우는 거 중요하죠. 생물 다양성은 생물이 얼마나 다양한지 그 정도이다. 근데 사실 과학은 어떤 다른 학문과는 다르게 어떤 것을 해결하려는 목적이 강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순환 고리를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까? 생태계가 맞아, 이거야. 그러면 생물과 환경이 상호작용한다고 했으니까 생물이 환경에 작용하는 예시에는 뭐가 있지? 화석연료를 태우는 것도 있을 수 있네. 그러면 화석연료를 태우는 건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이라는 학문 있잖아요. 생명과학이라고 이제 말이 바뀌었는데, 생명과학이라는 학문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명과학은 외우는 거 아니냐, 암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딱 고등학교 때까지만이고, 대학을 가게 되면 이제 생명과학은 어떻게 보면 물리나 화학 같은 답이 딱 정해져 있는 학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답이 딱 정해져 있는 학문보다 훨씬 더 답이 덜 정해진 그런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대학을 가면. 그래서 단순히 외우는 게 좋아서 대학을 생명과학적으로 진학한 사람들은 잘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외운다는 건 굉장히 확실한 거잖아요. 확실한 지식을 외우는 건데, 실제로 생명과학은 그렇지가 않고 굉장히 생물이라는 건 예측 불가능함이 있잖아요. 예측 불가능함.
다른 물화지랑은 다른 특징이 뭐냐면 물화지는 그런 게 있어요. 법칙, 원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물리에는 연력학체 1법칙, 2법칙 쭉 있고 화학에도 뭐 아보가드로의 법칙, 뭐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것들이 있고 지구과학은 잘은 모르지만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선생님 지구과학은 잘 몰라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법칙이나 원리가 있다면 생물의 원리는 중심 원리라고 해서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배우는 그 원리 빼고 나머지 원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통일된 게 없고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의 특징은 뭐냐면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생물 다양성이라는 말이 단순히 생물이 다양하다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생명과학의 특징이기도 해. 다양성. 왜냐하면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그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것밖에 없죠. 예측이 불가능한 문제를 푸는 건 굉장히 재밌는 일이자 머리가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생물 다양성 단원을 통해서 이런 예측 불가능한 생물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면 좋겠다라는 것이 생물 전공의 선생님의 바람이고 뭐 다른 과학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 어렵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렵죠. 어렵고 방대합니다. 왜냐면 어렵고 방대한 물화지의 특징이 있죠. 왜냐면 얘도 오래됐거든요. 오래돼서 자료가 엄청 많죠. 근데 생물은 지금도 연구가 제대로 된 지 100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생물은 굉장히 연구할 게 아직도 많고 좀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뭐 이런 특징들이 좀 다른 과학과는 다른 생물의 특징이니까 한번 이런 생물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담이 길었는데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막 생태계에는 사막여우, 황새 정갈, 뭐 선인장, 낙타, 도마뱀 이런 애들이 살고 얘네들은 어떤 특징에 적응했냐면 덥고 건조한 기후에 적응하여 물을 저장하는 특징이 있었어요. 선인장도 그렇고 뭐 낙타, 여우 뭐 이런 친구들은 물을 저장하거나 또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물을 저장하는 특징도 있겠지만 또는 물을 환경에 안 뺏기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러는 거죠. 사막 여우는 우리 몸보다 훨씬 작고 그다음에 이런 뭐라 그러지? 구조상 이제 오줌 그러니까 배설물이죠. 배설물을 조금만 이제 싸는 거죠. 왜냐면 오줌이나 배설물을 배출할 때 물도 같이 배출되니까. 근데 물이 소중하잖아요, 사막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적응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극지방에는 어떤 애들이 살았죠? 북극여우, 펭귄, 바다표범, 그죠? 북극곰 이런 애들이 살았고 극지방의 특징이 아주 추운 기후. 그래서 극지방에 사는 생물은 어떤 뭔가 털 많고, 그죠? 털 많고 좀 추운 기후에 적응한 거죠. 기후에 적응한 특징이 있어서 극지방에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자, 사바나는 지금 이게 바오밥 나무라고 했어요. 바오밥 나무에서 사바나에는 뭐가 살았죠? 사바나에는 뭐 바오밥 나무 복습하는 겁니다. 복습. 자, 어제 거 잘못 킨 거 아닌가 하지 마세요. 복습하는 거예요. 바오밥 나무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 뭐 얼룩말, 기린 이런 애들. 다양한 풀. 사바나의 특징은 건기와 우기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거. 따라서 건기를 대비해서 우기 때 물을 저장하는 거죠. 물 저장. 혹은 동물의 경우에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으니까 어떤 수단을 이용하죠? 바오밥 나무 지금 줄기 두꺼운 거 보여요? 줄기가 두꺼운 건 물을 저장하고 있다는 뜻이죠. 얼룩말이나 기린은 어떤 생활을 한다고? 그렇죠. 얼룩말이나 기린은 지금 좀 그런 웅덩이를 찾아서 약간 유목 생활을 하는 거죠. 유목 생활. 물웅덩이를 찾아서. 자, 그 다음에 열대우림의 경우는 열대우림에는 원숭이, 다양한 엄청 큰 나무들, 교목이라고 하죠. 큰 나무. 뭐 다양한 곤충들이 살아요. 열대우림은 고온 다습한 기후.
고온다습한 기후는 모든 생물이 좋아하는 기후예요. 생물이 선호하는 기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 생물이 많아. 생물이 엄청 많아. 생물이 많아. 그럼 어떻게 돼? 생물끼리 경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먹이는 한정되어 있는데 생물은 많으니까. 그래서 경쟁에 강한 특징이 있죠. 그래서 되게 독버섯, 독이 있는 곤충들이 많다고 선생님들이 얘기했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다도 있네. 바다는 이제 소금물의 기후가 있죠. 소금물 기후인가? 소금물 특징이 있고, 바다에는 그래서 어류들, 뭐 각종 조류는 뭐 미역, 김 이런 거죠. 조류는 물고기죠, 물고기. 그래서 바다에 사는 생물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이 소금 염분을 잘 견디는, 그죠? 염분을 견디는 특징이 있는 거죠. 염분을 잘 배출할 수 있는 특징. 자, 그래서 이렇게 생태계별로 다양한 생물이 나타났고, 생물이 그 각 생태계에 적응해서 다 다른 모습을 띠고 있었어요. 이런 어떤 지역에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우리는 생물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지역 A와 지역 B가 있어. 자, 지역 A는, 자, 보면 지금 지역 A는 양이 3마리 있고, 토끼가 1마리 있고, 그 다음에 두루미가 4마리 있고, 개가 1마리 있고, 그 다음에 저거 새 종류가 2개 있는데, 분홍색 새. 저건 무슨 새일까? 분홍색 새는 2마리 있고, 그 다음에 독수리 같이 생겼죠. 얘는 독수리 같이 생겼는데, 독수리가 2마리 있네요. 그죠? 지역 B는 양이 3마리, 그 다음에 두루미가 4마리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러면 생물 다양성은 누가 높을까요? 당연히 A가 높죠. 근데 생물 다양성, 다양한 정도를 나타내는 생물 다양성은 2가지 측면을 얘기해요. 하나는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는가. 즉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A는 몇 종류가 있죠? 6종류. B는 2종류가 있죠? 그러니까 A가 더 많은 종류가 있는가. 얘를 다양도라고 합니다. 다양도, 종다양도. 뭐 어려운 개념인데 얘는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얘들아. 그냥 곁다리로 해준 얘기니까.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는가, 그죠? 얼마나 많은 종류가, 그리고 수가 있는가도 있죠. 마리수를 세도 얘는 지금 몇 마리니? 마리수를 세도 얘는 13마리, A는 13마리, B는 7마리밖에 없으니까 수에서도 밀리네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균등한가도 있어요. 얘는 균등도라고 표현하는데, 균등도. 근데 이 개념은 어려운 개념이니까 넘어가는데, 얘는 얼마나 종류가 똑같다고 칩시다. 수도 똑같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판단하냐면 얼마나 한쪽에 몰려있지 않은가요. 몰려있지 않는가. 몰려있지 않아야 다양한 거죠. 않아야 다양.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지역이 좀 펜의 색깔을 바꿔볼게요. 어떤 지역이 지역 C와 D가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지역 C는 어떻냐면 호랑이가 10마리 있고 사자가 10마리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호랑이가 15마리 있고 사자가 5마리 있습니다. 자, 봐봐. 지금 호랑이, 사자라는 2종류씩 있고 그 다음에 둘 다 20마리씩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어떤 쪽이 더 다양도가 높냐고 하면 C가 더 높아요. 왜? 얘는 호랑이한테 몰려있잖아. 몰려있지 않고 균등할수록 다양한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있다. 생물 다양성엔. 자, 생물 다양성의 특징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더 알아봅시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라는 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죠. 우리 방금 전까지 이제 다양한 생태계에 따른 다양한 생태계에 따른 이제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생태계에 따른 생물 다양성을 봤습니다. 얘들아, 지구상에서 생물 다양성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일까? 여담이지만 열대우림 쪽이 가장 생물 다양성이 높게 되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고, 그죠? 그래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열대우림 같은 지역이 이제 생물 다양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지구 전체의 생물 다양성이 높아진다. 맞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생태계가 다양할수록이라는 건 생태계가 다양하다는 건 어떤 거야? 사막, 숲, 뭐 열대우림, 숲이랑 다른 거죠. 그리고 열대우림만 있는 게 아니라 열대초원도 있어요. 열대초원이라는 개념도 있고 온대우림, 온대초원, 온대우림? 온대림이라고 하죠 보통. 온대초원. 그 다음에 또 어떤 기후가 있냐면 자, 온대초원이 있고 열대초원이 약간 사바나 느낌인 거고요. 사바나랑 비슷한 말이고 열대초원이. 그 다음에 또 어떤 지역이 있죠? 침엽수림이라고 해서 북방 쪽이죠. 북방. 타이가라고 부르는 거. 타이가. 여러분 타이가 들어봤어요? 침엽수림은 어떤 거냐면 약간 뾰족뾰족한 그런 나무들. 예를 들면 소나무는 아니고 약간 전나무 같은 것들이 많은 북방의 타이가 지역이라고 있어요. 좀 춥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춥습니다. 그 다음에 극지방, 툰드라 뭐 이런 지역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생태계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지구 전체 생물 다양성이 높아집니다. 지구온난화가 왜 안 좋다고 하는 거냐면 지구온난화는 모든 지구의 그런 기후들을 없애고 있죠. 예를 들면 온대림 점점 없어지고 있죠. 온대림 점점 없어지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온대초원 점점 없어지고 있죠. 다 얘는 사막으로 바뀌고 있고 얘는 사막으로 바뀌고 있고 얘는 약간 생태계 도시도 있죠. 사실 요새는 이게 좀 중요하죠. 도시 생태계라는 말이 새로 생겼죠. 얘는 다 도시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북방 침엽수림 얘는 빠르게 지금 약간 타이가래 툰드라와 같은 약간 추워지면서 극지방 쪽으로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극지방 빙하 다 녹고 있고 그죠? 빙하 다 녹으면 이제 어떤 기후가 될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툰드라 뭐 툰드라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죠? 이런 식으로 뭔가 생태계의 다양성을 낮추는 역할도 하는 거죠. 지구온난화가. 그래서 생물 다양성도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단순히 뭐 더워지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생물 다양성에도 영향을 끼친다. 같은 종류의 생물에서 생김새와 특성이 다양할수록 생물 다양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뭘 예시로 들어야 좋을까? 예시로 들 수 있는 게 되게 한정적이네요. 인간으로 들면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예시를 여우 들기 싫은데 여우 그만 들고 싶네. 곰 들어보자. 곰. 자 얘들아 곰은 자 여러분들이 아는 곰을 한번 대봅시다. 반달곰 지리산에 있죠. 그다음에 뭐 그 갈색곰 외국에서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붉은 곰 있는 거 알아요? 붉은 곰? 진짜 무섭죠. 얘 엄청 크고 힘이 세요. 그 다음에 흑곰, 검은 곰이 있죠. 북극곰도 있고 그렇죠. 자, 이런 다양한 곰들이 있는데 이 곰들이 다 똑같은 종류일까? 아니야. 종이 다 달라요. 얘네들은 곰이라는 큰 카테고리에 묶여 있지만 종류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뭐 이런 특성이 다양한 친구들이 있을수록 더 다양할수록 생물 다양성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반달곰만 있는 지역보다는 반달곰과 갈색곰이 섞여 있는 지역이 생물 다양성은 더 높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생물 다양성은 뭐 이건 우리가 했던 거죠. 그래서 초원, 열대우림, 극지방, 바다 등 여러 생태계에는 다양한 생물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생물은 약간 공존에 대한 얘기인 거죠. 생물 다양성은. 자, 스스로 확인하기. 교과서 99쪽을 봅시다. 자,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무엇이라고 했냐면 생물 다양성이라고 했습니다. 갯벌과 논중 생물 다양성이 더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한번 까닭을 생각해 볼까요? 어디가 더 높을 것 같아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갯벌은 어떤 곳이야? 자연이죠, 자연. 근데 노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하나의 종류만 심어 놓은 거란 말이야.
따라서 이렇게 보면 갯벌은 자연이지만 논도 자연인가요? 논은 자연이 아니라 이제 인간이 인위적으로 뭐 벼나 혹은 보리나 하나의 종류의 곡물을 얻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조성해 놓은 그런 공간이죠. 따라서 갯벌이 더 생물 다양성이 높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갯벌은 뭐 사실 우리가 셀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런 다양한 생물들이 있는데, 논은 잡초나 거머리 등의 생물을 발견할 수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면적을 벼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갯벌은 다양한 생물이 공존을 하고 있다. 개나 뭐 저번에 선생님이 말했던 뭐 뿔조개, 조개류만 해도 몇 천 가지 되겠죠, 그죠? 갯벌에 있는 꼬마, 그다음에 조그만한 그런 낙지나 쭈꾸미 이런 애들, 맛있는 애들 많이 살죠. 자, 이제 다음 차트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파트로. 환경과 생물 다양성 파트입니다. 한쪽 넘겨보세요. 자, 여러분 프린트 채우면서 듣고 있나요? 여러분 프린트 선생님이 이제 여러 가지 흰 프린트를 여러분들 대면 오면 걷어서 좀 채점을 해볼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를 좀 미리미리 좀 채워 놓으셔야 합니다. 그죠? 선생님이 이거를 뭐 검사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사실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니까. 근데 경험상 스스로 하라고 하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린트를 걷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대면 수업 때, 대면 주간에 걷어서 한번 채점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핵심 개념은 변이입니다. 여러분, 변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변이라는 말 중에 하나는 돌연변이라는 말을 써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변이는 뭐죠? 오늘 배울 거긴 하지만 변이는 뭔가 다양하고 변화 뭐 이런 뜻이랑 비슷한 것 같죠. 자, 뭔가 변화해서 다양한 상태 뭐 이런 거죠. 돌연은 뭐죠? 돌연 뭐 했다 막 이러면 돌연은 뭐죠? 돌연은 갑자기.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갑자기 다양한 변화가 일어난 걸 돌연변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변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뭔가 다양하고 변화하는 거. 그러면 생물은 왜 다양하냐면 생물끼리 서로 변이가 일어났기 때문인데, 그러면 그 변이는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래서 어떻게 다양해졌을까? 그리고 그 변이는 왜 일어났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교과서 100쪽입니다. 교과서 100쪽. 자, 집에 있겠지만, 자, 오늘의 학습 목표를 마치 대면 수업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물의 변이를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변이의 관점에서 환경과 생물 다양성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변이를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변이의 관점에서 환경과 생물 다양성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들아, 변이를 예시를 드는 거 너무 쉽죠? 자, 우리 반 친구들도 다 얼굴이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죠? 우리 반 친구들도 얼굴이 다 다르게 생겼죠. 지금 반 친구들의 얼굴을 떠오르고 있나요? 그죠? 선생님이 이름을 다 외우진 못했는데, 그죠? 1학년 5반 친구들 중에 떠오르는 게 소현이 얼굴이 떠오르고 있고요. 소현이 그 똘망똘망한 눈동자가 떠오르고 있고, 또 몇 명만 얘기하면 안 얘기한 사람은 좀 슬프려나? 그만 얘기해야겠다. 자, 변이의 관점에서 환경과 생물 다양성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 환경과 생물 다양성의 관계는 우리가 이미 이전에 했어요. 자, 생태계에 따라서 생물이 다양성이 달라졌잖아요. 그죠? 생물이 다양한 정도도 달라지고 생물이 사는 종류도 달라지고 수도 달라졌죠. 아무래도 열대우림에는 엄청나게 많은 생물이 살고 있는데 반해서 극지방 이런 데는 생물이 살기 너무 척박하다 보니 생물이 잘 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걸 한번 변이의 관점에서 보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한번 동영상을 하나 봅시다. 왼쪽이 우리, 오른쪽이 나라예요. 우리와 나라는 친형제로 사이가 좋아요.
둘이 똑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구별하셨어요? 비슷해 보이는 침팬지를 구별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자, 지금 침팬지가 두 개가 똑같이 생겼는데, 두 마리가 똑같이 생겼는데 하나는 우리고 하나는 나라죠. 아, 자, 얘들아, 이거 흥미로운 사실이어서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침팬지예요. 좀 이상하죠? 원숭이랑 고릴라, 침팬지 이런 친구들이 영장류로 이제 인간과 좀 비슷한 관계에 속하는 친구들이죠. 자, 이 중에 인간과 제일 가까운 게 침팬지예요. 딱 봐도 비슷하게 생기지 않아요? 얘네 봐봐. 온몸이 까만데 얼굴만 이렇게. 고릴라랑 원숭이의 특징은 뭐냐면 얼굴의 일부분만 빼고는 얼굴에도 털이 나 있어요. 근데 침팬지는 얼굴이 이렇게 하얗게 뭔가 이렇게 인간이랑 정말 비슷한, 또 귀랑 이런 구조가 굉장히 닮았죠. 고릴라는 그 다음 인간과 비슷한 순서는 이렇게 해요. 원숭이가 가장 멀고 그 다음에 침팬지, 고릴라 이런 순서대로. 실제로 원숭이는 약간 팔이 엄청나게 길고 뭔가 인간과는 다른 구조인 것 같죠. 고릴라도 역시 팔이 길고 좀 인간보다는 훨씬 근육질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몸의 구조도 좀 다른 것 같고. 근데 침팬지는 진짜 좀 인간이랑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하고 정말 가끔은 두 발로 걷는 애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침팬지가 너무 귀엽습니다, 선생님은. 침팬지를 보면 행복해져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눈에 똑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구별하셨어요? 하네요. 얘들아, 그럼 비슷해 보이는 침팬지를 구별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너네 애완동물 키워요, 애완동물? 애완동물 중에 개는 너무 구분이 잘 가니까, 종류가 달라지면 개는 구분이 잘 가니까 붕어 같은 거, 구피 뭐 이런 거, 구피 뭐 이런 물고기 키워본 적 있어요. 물고기 여러 마리 키우면 걔네가 처음에는 구분이 안 가죠. 처음엔 구분이 안 가다가 한 3마리 정도 키우면 나중에는 구분이 간다? 이거 왜 구분이 가요? 정말 똑같이 생겼다면 구분이 됐을까? 똑같이 생겼다면 구분이 안 됐을 텐데 얘네가 뭔가 특징이 있어요. 하나 뭐 크다든지, 크고 작음, 혹은 무늬라든지 아니면 색깔, 뭐 아니면 모양새가 좀 다르다든지, 뭐 어떤 애는 좀 뾰족한데 어떤 애는 좀 둥글더라, 이런 모양새, 혹은 뭐 기관의 배치라든지. 보통 얘는 다 비슷한데, 그죠? 그래서 이런 기관의 배치는 보통 이제 식물에서 적용하는 말이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좀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별할 수 있는 까닭은 저마다 생김새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어떤 애는 귀가 좀 큰데 얘는 귀가 작아. 혹은 얘는 뭐 손가락이 좀 뭉툭한데 얘는 손가락이 좀 길고 얇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김새와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생물의 생김새와 특성이 다른 이 특성을 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자, 괜찮나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변이라는 건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생김새와 특성의 차이보다는 얘가 포인트인 거죠. 같은 종류의 생물에서 나타나는. 나랑 코끼리가 다른 건 변이가 아니야, 얘들아. 내가 코끼리가 되면 진짜 그거는 기적인 거지 변이는 아니야. 근데 내가 다른 거는 이제 내가 뭐 선생님이 수지랑 다르게 생긴 거는 변이인 거죠.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생김새와 특성의 차이. 코끼리만큼 다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변이인 거죠. 그거는. 왜냐면 우리는 같은 호모사피엔스라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죠? 강민이와 현준이가 다른 것도, 생김새나 특성이 다른 것도 변이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변이라는 말, 변주곡이라는 말 좀 차이가 있길래 한번 가져와 봤는데, 자, 변이는 영어로 variation이라고 하고 음악에서도 variation이 있어요. 근데 그건 변주곡을 의미한다. 그래서 변주곡은 어떤 주제 선율이 있죠.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선율이 있고 그 선율에 조금씩 뭔가 리듬이나 선율 같은 거에 변화를 줘서 만든 악곡이다. 그래서 좀 다르다. 이게 좀 다른데 비슷한 맥락인 거죠. 변이는 같은 종류의 생물에서 나타나는 생김새와 특성의 차이라면, 변주곡은 같은 주제에서 뻗어나가는 리듬이나 선율만 차이를 주는 그런 차이인 거죠. 괜찮나요? 네.
변이의 예시는 사람이 있죠, 일단. 사람은 생김새가 다르다. 사람도 사람인데 인종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인종. 흑인, 백인, 뭐 히스패닉, 뭐 여러 가지 인종들이 있지만 그 인종들의 피부색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런 것도 변이의 예시인 거죠, 그죠? 얘들아, 참고로 우리가 차이와 차별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이와 차별. 차이는 사실이고 차별은 뭐죠? 차별은 관점인 거죠. 좀 다른 게 느껴지나요? 여기다 변이를 갖다 놓는다면 여기는 가치 판단인 거야, 얘들아. 응? 차이는 서로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너보다 키가 작아.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어디 공연을 보러 가면 내가 앞에 있을래? 뭐 요런 정도는 이제 차이에 해당하죠. 하지만 내가 키가 작아. 그러니까 너 못생겼어. 이렇게까지 가치 판단까지 들어가면 그건 차별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종도 인종차별 요새 되게 심하죠. 그 미국 같은 데서 흑인이 뭐 경찰한테 여러 가지 탄압을 받고 이런 지금 그런 현상이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은 좀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왜냐면 글로벌 시대니까 있긴 하지만 적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인종에 대해 좀 배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너는 까매? 이러면은 사실 차이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너는 까마니까 뭐 너는 까만 피부색을 가졌으니까 뭐 흑형이다 막 이런 말까지 뭐 이렇게 관점 뭐 차별이 들어가는 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 너는 까만 피부색을 가졌으니까 뭐 범죄를 저지를 거야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그건 차별, 거기까지 가면 차별이죠. 그리고 사실 차이와 차별이 너무 한 끗 차이다 보니까 아예 차이에 대한 말도 하지 말라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you are black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차이와 차별을 잘 구분하고 여러분들이 차이에 대해서는 건강하게 받아들이되 차별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뭐 이 자리를 빌어 하고 싶네요. 이거는 이런 거에도 똑같아. 자, 우리 반에 뭐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영어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어. 뭐 수학을 잘하는 친구도 있고 미술을 잘하는 친구도 있겠죠? 음악을 잘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런 건 차이예요, 차이. 다 각자 적성과 재능이 다른 거죠. 근데 나는 과학을 잘하니까 똑똑해. 혹은 나는 뭐 수학을 잘하니까 굉장히 천재야. 혹은 쟤는 수학도 못하네. 쟤는 바본가 봐. 이건 차별인 거죠, 얘들아. 그런 말 자체가 나중에 결국 차이와 차별은 계속 차별하는 사람들은 계속 차별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 인종차별도 할 수 있는 거고 성차별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차이만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차별은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왜냐면 이게 되게 한 끗 차라서 구분이 잘 안 가고 나중에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항상 차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특히 우리 잠신중 친구들은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이 많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별의 대상이 된 친구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근데 어디선가는 차별을 당하죠. 뭐 빈부격차라든지 혹은 성차별이라든지 이런 걸 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포용적인 태도로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하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변이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넘어가 봅시다. 자, 바지락의 껍데기 무늬. 자, 바지락 칼국수를 선생님이 저번 주말에 먹었는데 바지락의 껍데기 무늬가 조금씩 다르죠. 지금 여기만 봐도 조금 까만 애가 있고 아예 하얀 애가 있고 뭐 이렇게 무늬가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씩 다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변이의 예시죠. 자, 얼룩말도 봐봐. 지금 다 똑같이 보이지만 얼룩말의 이런 그 얼룩의 간격이 서로 다른 거죠. 그리고 얼룩의 수도 다를 거고 어떤 애는 등에 얼룩이 없는 얼룩말도 본 적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얼룩이 전신에 있는 애도 있고 부분만 있는 애도 있고 다 다른 거죠. 자, 코스모스가 피는데 코스모스가 아주 찐 분홍인 아주 찐 빨강인 애도 있고 하얀 애도 있죠. 그 사이에
이렇게 연분홍, 더 연한 분홍, 더 진한 분홍, 진하고 연한 분홍의 중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라데이션으로 쭉 있잖아요. 그래서 색도 다 다르고 잎의 크기와 모양들도 서로 다르다. 자, 우리 선생님이 지난 시간부터 말한 여우의 생김새와 특징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우와 생김새의 특징 한번 다른 이유에 대해서 한번 탐색해 보도록 합시다.